나이가 많아지면 요실금이 더 많이 생기죠. 원장님, 임신이랑 출산을 하신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질환과 다르게 주변에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쉽지 않은데 왜 출산을 경험하면서 요실금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 했을 경우는 더 빈도가 많은데요. 골반저 근육이 많이 이제 약화가 됩니다. 아기가 이제 머리가 뭐 10cm 이상, 3.5kg, 뭐 4kg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골반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돼서 골반 근육에 힘이 있어야 요도를 딱 이렇게 소변이 마려울 때도 이렇게 조여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소변이 새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말고도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많은 분들에게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 또 우리 온몸의 근육이 다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요실금이 더 많이 생기죠. 인종에 따라 조금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인이 조금 더 요실금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담배를 폈을 때라든가 음주를 또 많이 하게 되면 방광에 소변이 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하복부에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아래에 그 골반저 근육으로 더 힘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그 자체도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 약물 때문에 혈압약도 요실금을 좀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환 중에서는 당뇨 환자도 좀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도 더 많이 날수록 질이완이나 이런 게 심해지고 그만큼 분만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골반저 근육이 약화돼서 아기 많이 날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자연분만 안 했으면 요실금이 안 생기냐? 근데 제왕절개 해도 아기를 배 안에 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가해져서 아래가 좀 더 이제 약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자연분만 했을 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원장님, 만약에 요실금이 생기면 얼른 치료를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그 요실금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케겔 운동을 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 혼자 잘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기자극을 주고 바이오 피드백 골반 근육 강화 치료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하는 그런 치료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주의해야 될 게 복부에랑 엉덩이 근육들에 같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질 안에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소변이 마려울 때 소변을 딱 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3초 정도 딱 오므렸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3초 오므렸다가 쉬었다가 그거를 이제 한 15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하루에 최소한 그 정도를 매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좀 심하고 빨리 걷기만 해도 소변이 새고 무거운 걸 들어도 막 새고 패드를 차고 다녀야 되는 경우, 그게 심한 경우는 요실금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TOT 수술이라고 요도를 이렇게 딱 받쳐줘서 소변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실금 치료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TOT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이 길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게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복부를 절개했을 때처럼 심하게 통증이 있어서 아주 생활을 못하는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도 하루면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요. 뭐 한 20-30분이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수술하시면 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실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럴 때 소변 새는 그런 요실금은 긴장성 요실금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케겔 운동을 하면 되지만 다른 요실금은 뭐가 있냐면 급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절박성 요실금, 우리가 소변이 마려운데 원래 참아줘야 되는데 못 참고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과민성 방광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과민성 방광은 또 소변도 막 자주 마렵고 소변이 마려우면 못 참고 새는 거예요. 절박성 요실금은 사실 수술적인 치료로 되는 것 아니고 이럴 때는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방광 훈련이에요.
방광 훈련은 화장실이 계속 너무 자주 마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15분씩, 한 10분이라도 가는 횟수를 정해놓고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조금씩 늘려서 한 6주 동안 하다 보면 한 200cc 정도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400cc 정도 방광이 차야 소변을 마렵고 그때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뭐 조금만 차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서 방광 용적을 늘려서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이제 자꾸 자극이 안 가게 이완시켜주는 약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항콜리너직 약물로 해서 처음에 치료했지만, 그런 약물들은 이제 입이 많이 마르거나 변비가 오거나 이런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고요. 요즘은 베타미가라고 해서 항콜리너직이 아닌 그런 약물은 그런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약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고요. 긴장성 요실금이 항우울제 중에 듣는 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약들은 또 부작용 많아서 그 약도 좀 별로 이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이 있는 환자들 중에 야뇨증도 좀 있어요. 특히 막 나이가 있으신데 밤에만 자꾸 방광이 자극이 돼서 밤에 화장실만 2-3번씩 가고 깊은 수면을 못 취하니까 생활에 또 많은 지장이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이미프라민이라든가 이런 또 약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또 효과가 그것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소변 자체를 많이 안 만들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도 좀 있습니다. 혼자만 속으로 고민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증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상담받는다면 빠르게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건강지킴이 레아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